중국이 이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덮치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짓눌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50%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예측이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면 GDP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중국 경제 최악 시나리오를 Y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4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며 경제학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통계국 조사 결과 지난해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해서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이른바 일선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14%나 낮아졌습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량 증가, 그리고 가격 하락, 거래량 급감이라는 전형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분석에 따르면 한때 번성했던 부동산 회사들은 2020년부터 23년 말까지 약 1250억 달러, 한 167조 625억 원의 해외 채권을 채무 불이행한 후에 해외 투자자하고 이 장기적인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매수세가 뚝 떨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만나자 건설사들은 나름의 고육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주택단지는 집을 구입하면 10g짜리 골드바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내놨습니다. 또 중국 텐진의 한 부동산 업체의 경우에는 집을 사면 아내에게 준다. 이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집을 사고 아내를 공짜로 받으세요. 뭐 이런 말장난식의 영상 광고를 내보냈다가 4,184달러, 한 56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이한 마케팅 출연은 중국 부동산 불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에 중국 인민은행의 전 통계국장이었던 성송청은 현지 컨퍼런스에서 주택 경기 침체가 2년 더 지속될 것이라 그러면서 2024년과 25년에 신규 주택 판매량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상은 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극히 낙관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NZ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레이몬드 영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사거나 살 수 있거나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부문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주택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욕구가 사라져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초래되는 경제적 후과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과 관련 산업은 한때 국내 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 부분의 침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마디로 은발의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 달 5일부터 은행 예금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서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한 186조 원 정도를 시중에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규모 유동성 지원 등 공격적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던 전문가들 지적을 따른 셈입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이 이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한 후에 반등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중국 경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중국 부동산 가격의 바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부동산 에이전시 센트라인 포퍼티의 류이안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신규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50%,
50%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충격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류안연구원의 전망처럼 중국 부동산 가격이 50%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구제 불가능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디폴트 상태에 줄줄이 빠지게 될 것이고, 이는 당장 중국 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지방정부들도 디폴트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를 어찌 중앙정부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미 대도시로 번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내림세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아파트 가격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접어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이른바 일선도시 아파트마저도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마저도 매물이 쌓이고 원매자가 없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하는 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의 특대도시마저도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조차 썰렁합니다. 중국 제1재경일보는 지난 1월 10일 대도시 주택 임대료 하락으로 집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면서 상하이 푸동 지역의 알짜 아파트마저도 임대료를 15% 이상 대폭 내렸지만 지난 한 달 이상 임차 문의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상하이가 그렇다면 나머지 대도시 상황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월 1일자에서 중국 대도시 임대시장이 엄동설안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말 머리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중국의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면서 당장 증시의 위축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도 중국 증시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쓰는 무게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3일 추락하는 중국 증시를 보다 못한 중국 정부가 결국 나섰다 그러면서 당국이 2조 위안 한 372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역외 계좌 등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들이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조치에 중화권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일단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약발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2015년 주가 폭락 때에도 중국 정부가 300조 원 이상의 증시 안정기금을 동원했지만 이듬해 주가는 재차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엄청난 거금을 쏟아부어도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중화권 증시 폭락세가 시진핑 정부의 민간기업 통제와 중국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부동산 시장의 대폭 위축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러한 단발성 자금 지원으로 증시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당국이 이번 주 중에 다양한 주식시장 구제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타격을 받은 자국 내 개인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그런 땜질식 처방으로 중국 증시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닌다 미트라 BNY 멜론 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로 보완되지 않는 한 현재 반등의 지속 가능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뚝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이미 기울어진 중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만약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50%나 더 추락한다면 중국 경제는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저 앞이 캄캄합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